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유희의 박장대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박장이라는 거는요, 예, 무드장입니다. 무드장이. 무드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을 벗겨서 털과 기름을 뽑아가지고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가공하는 그런 직업인을 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장대라는 거는 이 박장과의 대화라는 뜻이에요. 대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화체의 구성 방식을 띠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가시면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대자에 대한 어떤 게 놀라움입니다. 대자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비용이 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인물입니다. 비용이 이제 페랭이를 쓰고 동다리를 입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외양을 묘사한 거죠.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얘가 이제 광주에 사는 무두장이 거북이로 나옵니다. 자, 페랭이라는 거는 이제 신분이 낮은 계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다리는 그 군복죠. 예, 군복. 그다음에 가는 줄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걸음을 멈추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용과 이제 거북이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상황을 지금 제시했고요. 갑자기 어떤 객이 또 나타났어요. 그죠? 예, 새로운 인물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야기를 나누는데 깜짝 놀랐다. 요 장면만 보고 놀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광주의 무두장이, 그죠? 이제 거복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복입니다. 한자도 보니까 복이 넘치네요, 그죠? 예. 자, 그대는 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사람은 이제 거복이에요. 마주 앉아 있습니까? 이게 대좌입니다, 대자. 우리 박장대 할 때 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논란 계획이 이제 비용에게 거복의 신분을 근거로, 그렇죠? 신분을 근거로 무두장이니까 의문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인물과 사이의 갈등. 무두장이는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직업을 얘기하고 무두질은 이제 가죽의 지방 털을 제거해서요 가공하는 일을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무두질을 하는 업을 삼아 사는 사람이 무두장이가 되는 거죠. 자, 살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 안 나와요. 그리고 살생의 의미에 대해서 거북이와 비용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발끈,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렇죠?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논란 계획이 이제 비용에게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무두장이도 사람일 뿐인데, 자, 요 대사에서 이 당시에 이 대사는 좀 그죠? 지금하고는 뭐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서 만민 평등 사상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북이가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죠? 거북이의 분노, 그죠? 그리고 갈등의 원인, 그죠? 비용과의 갈등의 원인이 드러난 거죠. 비용이 말했다. 아니 무두장이 신분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살생을 업으로 한다. 그죠? 죽어 있는 생물을 죽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한 거죠. 이유 근거. 군자라는 것은 이제 벼슬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온 벼슬아치 양반인데요. 벼슬아치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군자는 여기서 벼슬아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두장이를 어질게 여기지 않는다. 그죠? 어질게 너그럽고 독행이 높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죠. 그래서 거북이 말했어요. 이제 거북이가 이제 화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뭡니까? 요게 이제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살생을 근거로 계층에 따른 차별 의식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이나 어떤 억압적인 태도로 지금 상대를 비판한 거죠. 거북이가 이제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말했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냥하며 사슴 잡는 것, 수렵이죠, 수렵. 옛날에는요, 이 임금과 임금 그 친척들이 종묘 제사에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 수렵을 갖다가 취미로 삼고 또 실제로 행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께서도 사냥을 좋아하시고 막 그렇죠.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호방하게 호기롭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살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첫 번째 낚시질에서 물고기 잡는 거 이것도 살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 시가에 보면 우리 풍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풍류이면서 품격 있는 취미 여가 활동을 이제 이것을 사대부에는 풍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거북이가 얘기하는 거는 죽인다는 거죠. 살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고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생을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 다음에 벼슬하여 사람을 죽인다. 벼슬아치들이 이제 사람을 이제
폭정과 악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지금 주님의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죠. 그래서 영예로워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네요. 도축. 가축을 죽이는 거죠. 소를 죽여서 배불리 먹는 거. 당시에 이 소고기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소고기가 인기입니다만 이 조선시대 특히 소고기는 굉장히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국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사의 절대적인 자산이 이 소입니다. 근데 이제 소를 막 죽여 없애니까 이러한 점에서 비판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다양한 사례, 사슴 죽여요, 물고기 죽여요, 벼슬아치가 사람을 죽여요, 또 소를 죽여요. 그렇죠? 이 네 가지 이유를 좀 제시했죠. 이 모두 살생한다는 점은 군자나 즉 벼슬아치나 거북이나 똑같다. 무두장이든 벼슬아치든 다를 게 뭐 있냐 하면서 피장파장이다. 피차 일반이고 대동소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벼슬아치의 이 다양한 부정적 사례를 네 가지를 열거하면서 거북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비용이 또 이제 발끝 놓였어요.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그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감정이 폭발하면서 지금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감정이 극단에 치우친 거죠. 이모도 살생한다 좀 똑같습니다를 지금 염두에 둔 거죠. 그렇죠? 똑같다라는 거는 결국 뭐 벼슬아치랑 뭐 무두장이랑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났겠죠.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이 벼슬아치가 하는 일이죠. 모두 자기 뜻으로 능동적으로 의지를 갖고 살생하는 것이지 남의 지시를 받아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지시에 의해서 너처럼 가축을 죽이고 괴롭혀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비루한 일은 안 한다라고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는 의지 없이 시켜서 누군가 시켜서 돈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벼슬아치가 하는 일과 무두장이 거북이가 하는 일을 대비하면서 그렇죠? 자기의 뜻이 없냐 있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용은 거북이와 벼슬아치가 하는 일의 의미를 대비하면서 살생의 차이가 있음을 항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물을 여기까지 나온 인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비용은 이제 어떤 사람이야? 비판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거북이는 어떤 인물이죠? 페랭이를 쓰고 동다리를 입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대로 보면 무두장이고요. 어떤 객 A 나옵니다. 이제 객이 이제 3명이 나오기 때문에 A, B, C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객은 비용이 거북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을 정리하시고요. 대화의 구성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비용과 거북이가 대자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객이 놀라서 이제 반응을 하죠. 문제를 제기합니다. 거북이는 이제 분노와 항변을 해요. 만민평등을 외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은 계층에 따른 차별을 드러내면서 직업적 살생을 이유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는 어때요? 벼슬아치의 다양한 부정적 사례 4가지를 열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죠. 피장파장 아니냐 하면서 살생은 결국 동일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비용이 분노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노와 항변, 분노와 반박 이렇게 바뀝니다. 인물이 거북이와 이제 벼슬아치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하는 일 능동적이냐 뭐 피동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살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앞의 내용이 정리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아부하는 모습의 전형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부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자, 보세요. 일화를 통해서 이제 거북이가 이제 반박을 해요. 거북이 피식 웃어요. 이제 피식 웃었다는 건 굉장히 싱겁게, 그렇죠? 웃으며 말합니다. 거북은 이제 언감생심,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의 비용이 이제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피식 웃는 장면이에요.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춰요. 벼슬한 일에 어디에서 들었겠습니까? 소인이 일찍이 재상과 이웃이 재상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재상과 이웃이 되어 재상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벼슬하는 이유를 듣게 된 이유를 자 1월 제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명을 하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객이 왔는데 이제 두 번째 객인 거죠. 그죠? 두 번째 객. 재상의 키가 작은데도 그 뭡니까? 재상의 그 외향적인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죠? 그 객은 키가 크다고 말해요. 이 어떤 객이. 그러면서 재상의 허리가 굽었는데도 그 객은 곧다. 이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첨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교원 영색. 그죠?
지록이마 뭐 이런 전부 다 이제 아부와 아첨한다는 한자 성어니까요. 예, 참고로 하시고요. 이 계획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이 흘렀죠. 다시 또 왔어요. 객의 이름이 이미 황지라는 것은 이제 과거 급제자의 생명을 기록하는 데 쓰는 누런색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아첨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어떤 바탕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편 자, 또 다른 이제 재상의 키가 작은데 객관적 사실이죠. 다른 객은 키가 작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객은 이제 그 두 번째 그죠? 전체적인 객이 이제 세 번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객이고요. 이 세 번째 객입니다. 네, 새로운 인물들이에요. 재상의 허리가 굽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충직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객이 가고 난 뒤에 그렇죠? 예, 다른 객이죠. 시간이 흘렀어요.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 이 바로 어떤 객, 두 번째 객이죠. 얘를 이제 급히 불렀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예, 재상이 이제 뭔가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라고 말했던 이 충직한 객이죠. 예, 세 번째 객. 이미 형벌을 받아 죽었어요. 아, 재상이 지시한 내용을 실천한 거죠. 그렇죠? 귓속말을 들었던 객이 부정적인 두 번째 객이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이미 관복을 입고 있어. 아, 이미 관복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아치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재상이 지시한 내용을 실천 결과 벼슬아치 직위를 얻게 됐고요. 신분 상승의 효과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폐단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거복의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는 것, 그렇죠? 두 번째 계기죠. 아첨하는 사람이 재상의 지시를 받는 거, 이것도 똑같고 다른 이는 이제 정직한 사람인데 죽었죠. 예, 무언가를 다른 이를 죽인 거는 이제 두 번째 계기입니다. 무언가 관복이죠, 관복. 직위를 구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작은 것을 작다 하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하는 사람, 즉 정직한 사람이죠. 세 번째 계 가축을 괴롭히는 것. 내가 이제 가축을 괴롭힌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랑 이제 서로 비교하기에는 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얘기죠.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이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높은 벼슬과 한 사람 이게 세 번째 객이 높은 벼슬을 얻었죠. 나는 이제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사람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 많은 재물을 얻는 나에게 벼슬과 재물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은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작은 것을 작다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죽여서 벼슬을 구하는 거,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높은 벼슬을 얻었지만 나는 많은 재물이 얻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축을 죽여가지고 많은 재물을 얻은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구성을 정리해 볼까요? 살생의 의지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 거북이가 이제 굉장히 비웃음을 조소라고 합니다. 재상의 일화를 제시해서 아첨하는 이가 재상이 지시한 내용을 실천한 결과 어떻게 돼요? 벼슬아치의 직위를 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이의 지시받는 거, 죽이는 거 똑같다. 뭐 이렇게 동일하다. 모두 자기의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거북이가. 두 번째는 지금 읽었죠? 서로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모른다. 너는 남의 시를 받아 도축했다.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에 대한 반박을 여기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반박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반박에 대한 그 상황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객에 대한 비판할 만한 한자 성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두 번째 부정적인 객이죠. 교원영색, 그 다음에 지록이마, 표리부동, 감언이설 뭐 이러한 한자 성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복의 이웃이고요. 그죠? 어떤 객 두 번째는 어때요? 부정적이죠. 귓속말을 들었던 객, 이전에 왔던 객, 외고 가는 아첨. 그죠? 이런 객입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을 했죠. 다른 객 C는 어떻습니까? 충직한 인물이죠.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충직한 객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비되는 짝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비용의 옹색한 항변이 나옵니다. 이제 비용이 이제 멍해졌어요. 억지로 응답을 합니다. 억지로라는 걸로 볼 때 우두망찰, 멍하니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아전인수, 내 논에 물대기, 견강부에 억지 논리로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거군요. 이러한 한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시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 벼슬하는 벼슬아치들은 그런 적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이제 외형적인 모습의 차이를 두고 재반박을 한 겁니다. 거북이한테. 그랬더니 거북이 또 한 번 조소를 날립니다.
옹께서 그렇게 구분하시는 분간하시는 것이 자, 여기 차이점이 있다고 하죠. 예, 요거 2천 보잘것 없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실망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쓸데없는 항변이다 이거죠.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굽은 어디를 곧다고 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사람이죠. 이름이 적힌 종이 황지를 말하는 겁니다. 관직이 부여된 거죠. 이 똥에 더럽혀진 신발에 가깝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또 작은 키를 작다 하고 굽은 어디를 굽었다고 하는 사람, 이 정직한 사람 죽여서 입은 옷을 붉게 물들이는 것, 예, 붉은 관복을 입는 거죠. 이 어찌 피해 젖은 옷소매와 다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동일하다. 그래서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벼슬아치의 횡포죠. 악정, 그죠? 권력을 남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도끼를 휘두르는 자이니, 자, 자신의 그 신분을 얘기했어요.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이웃들에게만 알려질 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얘기했죠. 그렇지만 당신은 벼슬아치든 어때요? 예, 고향 이웃들만 아니라 이러한 형벌과 법 때문에 전국 모두에 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말학입니다, 여러분. 자, 대화의 구성 보시면 벼슬아치와 다르게 직접 더럽혀지는 일을 하는 거북의 모습이 나오고요. 비용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외관을 들어 반박하고 있는데 거북은 야유와 조소로 반박을 하면서 대동소이하다, 피차 일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동일함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에서는 거북의 개탄, 비용이 이제 수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옹께서는 선비이신데 즉 벼슬아치죠. 신분과 자격을 언급하면서 사실의 정밀함을 구하지 않는다. 굉장히 사실을 갖다가 본질을 꿰뚫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지 대략적, 대충 성급한 일반화의 오리죠. 그렇죠? 예, 마음씨의 세밀함은 또 살피지 않아요.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말씀하신다. 너무 가볍다 이거죠. 낡은 풍속, 그렇죠? 낡은 풍속의 부하내동 주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이 업신여긴 자를 업신여기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죠.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붕괴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이에 말문이 막혔어요. 자, 이 장면, 말문이 막히는 이러한 행동 묵묵부답이죠. 유구무원이다. 그쵸?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죠. 거북의 말에 이제 동조하는 겁니다. 순응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네요. 또 읍하고 문에서 전송해 주었다. 자, 거북의 논리정연하고 일관된 말에 결국 비용의 태도가 변화됐죠. 그래서 공감하고 탄복하고 상대방의 감탄의 태도가 제시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의 구성을 보시면 거북이 이제 다양한 근거를 들어 비판합니다. 거북이가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의 정밀성이 결여됐다. 현상적 관점만 보고 있다. 주체성이 결여돼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비용은 이제 수치심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라고 하면서 유구무원이네 하면서 결국 거북의 승리가 이제 됐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이 장면이 이제 비용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서 보였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박지원의 광문자전이 떠오르는데요. 이 장면과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의 광문자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어요. 대화체 또 예증적 논리적인 성격의 글입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 탈출 25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문제만 공개를 해볼게요. 정직한 계획과 아첨하는 계획이 나오죠. 유사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반된 평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거북은 비용에게 초지일관 공손하게 대한다 그랬는데 피씩 웃었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야유와 조소도 보낸다. 초지일관이 틀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했고요. 유이의 박장대라는 재미있고 재치 넘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